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이며 현재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겨울이 또다시 다가오니 가지만 앙상해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때의 기억이 헤르페스처럼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기억은 고질병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세월이라고 하지만 가슴속 깊이 박혀버린 상처는 지워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네요.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그 아픔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위로 또한 받고 싶어 절대 열지 않으려 꽁꽁 묶어두었던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희도 서로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한번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그런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가 끈끈해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재산은 얼마나 있고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요양원에는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부모를 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보면 저도 똑같을 것 같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셋이 함께 지내며 눈물을 흘리거나 웃거나 별의별 일을 겪으며 지내왔었습니다.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은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부분들도 정말 많았죠. 결혼 초기에는 서로가 정말 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말 한마디는 저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많이 있었죠. 결혼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거와 너무 달랐어요. 예, 오늘 밖에 나가서 이불 털고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누워서 잠만 자고 있냐? 내 말이 우스운 거야? 같이 살면서 해야 할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시작해야지. 잠이 오니? 아, 그렇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빨리 이불 털고 대청소할게요. 요즘에 너무 졸려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네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제일 싫다. 너는 밥도 먹지 마라. 오늘 내가 바람 쐬러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늘 아직도 준비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바람 쐬러 간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난다. 빨리빨리 움직여. 알겠어요. 빨리 할게요. 그러니 진정하셔요. 이불 털고 대청소하고 바람 쐬러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부분에 있어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꼭 그에 따른 처벌을 주셨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제서야 순한 양이 되셨고 언제 그랬냐는 듯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졌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 저에겐 너무 버거웠죠. 남편도 어머님의 성격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퇴근하고 들어오면 눈치 보기 일쑤였고 그런 모습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까봐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간 화장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력을 해도 어머님에게 좋은 말 하나 듣지 못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도 제가 매일 밤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노크를 하며 저를 불러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당신이 원하면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도록 할게. 나이 먹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히스테리아 엄청 부린다 하더니 지금 어머니의 상태가 딱 그런 것 같네. 내가 매일 당신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해.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래도 가끔이지만 웃으면서 대해주신 적도 몇 번 있어. 그럴 때는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이 풀리기도 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볼게. 내가 정말 힘이 들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자. 모든 부면에서 항상 미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남편을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동안 자식을 위해 한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님을 저 혼자 편하자고 요양원에 바로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항상 잘하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머님의 짓궂은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지만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행동의 패턴을 잘 알고 있던 저는 눈치껏 알아서 움직였어요. 어머님이 말을 꺼내기 전에 움직이면 잔소리가 줄어들거든요. 한마디로 잔머리가 늘었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어머님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티며 생긴 면역에 저는 단단해졌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며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4년 전에 우리 여행 간대 언제 또 갈 거냐? 맨날 말로만 간다고 하지 말고 이제 좀 가면 안 되니? 맨날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늙었다고 시엠이 무시하는 거냐? 옛날 같았으면 머리 잡고 흔들었어. 어머님 아직 정정하세요. 그리고 4년 전에 여행 간 곳, 거기 또 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남편 일도 빼야 하잖아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 움직이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아직도 창창하신데요? 100살은 거뜬하게 버티시겠어요. 아까 먹다 남은 삶은 계란 어디 있지? 분명 내 방에 놔뒀었는데 네가 다 먹은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삶은 계란 다 드셔놓고 저에게 누명 씌우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 순간 다리가 불편하신 어머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분명 제가 말 받아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자리를 피했고 주방에 들어가 계란 삶았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좋게 말해도 되는데 항상 화를 내셨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험담하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부럽기도 했어요. 편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에게 말 못하는 사정들도 분명 있을 거라 위안 삼고 한참 동안 수다 떨면서 답답했던 마음 털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삶은 계란 삶아서 드리니 여행 기분 낸다며 사이다 달라고 재촉하셨어요. 같이 드렸고 허겁지겁 아주 잘 드셨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무조건 저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우울증 걸려 제가 먼저 포기하고 떠났을 테니까요. 평일에 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배려에 고마웠죠. 어머님 몸이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다 보니 아파트 생활하다가 공기 좋은 단독주택으로 옮겼거든요. 모든 결정은 남편이 내리고 저는 그 의견에 존중하며 따라가는 편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문제가 생겨도 절대 탓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려던 생각도 받아들였어요.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와는 다르게 답답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장단점이 있었지만 도심에서 가까이 살았던 저에게는 단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방이 숲이었고 시내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말마다 친정으로 보낸 이유도 그중 하나예요.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시댁에서 버틸 수 있도록 충전해 주었고 쇼핑도 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시내 밤거리를 거닐며 제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부모님의 걱정을 안심시켜 드리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남편의 전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전처가 미처 가지고 가지 않았던 물건들이 남아 있었는데 연락을 취해서 둘이 만나는 걸 제 두 눈에 발각되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만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두 번째 만남도 어색하긴 여전했어요. 좋은 기억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그 집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 그 늙은 여우 피를 맞추며 살고 있나 봐요. 어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네. 그 늙은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히스테리 부리는 거 다 연기예요. 언젠가 방심하고 있을 때 한순간에 당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 그쪽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조심하세요. 전 남편도 썩 좋은 남자는 아니에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요. 하여간 그 남자 한도 끝도 없어.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만 남긴 채 전처는 화장실에서 먼저 나갔어요. 전처를 남편과 마주하고 있을 때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봤었는데 충격이 상당해 보였어요. 남편을 벌레 보듯 하길래 한바탕 싸웠거든요. 과거야 어떻든 이혼했고 남편은 그래도 미처 가지고 가지 않았던 짐을 건네주기 위해 연락한 건데 벌레 본 듯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한바탕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절거린다고 저보고 빠지라며 못난 남자랑 산다고 제 인생 또한 불쌍하다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저 어머님의 못된 심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화장실에서 또다시 만났을 때 전처의 말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많아졌고 시댁에 들어가면 남편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좋은 시간을 끝으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결같았습니다. 그동안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셨는지 모토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셨고 그런 반응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고 시간 맞춰 퇴근한 남편과 함께 셋이서 저녁을 먹었고 그날따라 어머님이 일찍 주무시게 되면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처와 만났다는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좀 놀란 듯 하더니 과거의 여자고 시간도 꽤 흘렀기 때문에 남편은 다시 감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 전처와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한테 꽤나 큰 충격을 받아 이혼까지 한 거라던데? 당신한테도 상처를 깊게 받은 것 같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야?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이랑 똑같지. 이게 전부야. 그때 어머니가 그 여자를 상당히 싫어하셨거든. 말도 곱게 하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반항적이라서 된통 혼난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한테는 그렇지 않잖아. 나도 그때 행동이 지나친 것 같아 그게 한번 싸우게 된 거였어. 내가 봤을 때 그때 어머니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머니의 행동이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버텨주니 나야 고맙지.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나서 잘 해주지도 못해. 당신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연애했을 때는 정말 눈이 부시게 이뻤는데 지금은 살도 많이 빠지고 살림 때문에 손도 많이 부르텄네.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사랑해줄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남편과 대화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남편의 속마음을 꺼내게 되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동안 서로가 힘들었던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루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옆에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던 어머님이 거동도 불편하면서 어딜 가셨는지 자리에 안 계셨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머님을 부르며 찾고 있었어요.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모시고 가지 않는 이상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시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 없어지셔서 처음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도중 어머님이 뒷산 산책로에 앉아있는 걸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방의 풍경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는 눈빛을 보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길래 저도 같이 일어났고 어머님을 부축해 드리려 하는데 저를 바라보시더니 자기 아들 구두 닦아놨냐며 물어보셨고 아직 할 게 많아서 구두 닦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자 그 순간 갑자기 가파른 산책길에서 저를 밀치셨어요.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은 무조건 잘못되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큰 소리로 큰일 날 뻔했다며 뭐라고 하는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저를 바라보며 괜찮냐는 말보다 노인정 가게 차 시동 걸으라며 요즘에 집에 하도 처박혀 있어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계셨어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어머님을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머님은 저를 지나치곤 차로 걸음을 옮겼어요. 손과 발이 까진 상태에 고통스러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빨리 내려오라며 재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일어나려는 순간 고통이 밀려왔고 접질린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어머님이 자기의 말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하자 기분이 나쁘셨는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저를 향해 쩔뚝거리며 걸어오셨고 그건 아니라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저를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셨어요.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다리라며 차키 가져오겠다고 어머님을 진정시켰습니다. 뭐든지 막무가내로 하려는 그런 행동들에 그동안 있었던 정마저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어머님께 차키를 보여주며 차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저에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런 행동들에 너무 화가 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하고 말았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 말이 사실이야? 당신을 정말 밀쳤다고? 미안해.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해도 너무하시네. 몸 불편하셔서 뭐든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당신 다치게까지 하면서 어머니 모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내일 당장 요양원 알아보도록 할게. 그 전에 병원부터 가봐야지 않겠어? 발목이 상당히 많이 부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자. 당신이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봐왔던 눈빛이 아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야. 얼굴 표정이 평상시에 알던 어머님과는 전혀 달랐다니까? 꼭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도 그동안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아무런 의욕도 안 생겨.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이해하고 넘어갔던 적 많았던 거 알고 있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같은 생각이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요양원 알아보는 게 가족이 깨지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남편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어머님 방문을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 같아 가슴 아팠지만 어머님의 행동은 확실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건 단호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된 어머님은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두통이 심하게 몰려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최근 들어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울렁거리는 느낌이 이상해 몸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자 임신일 것 같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테스트 검진 결과 빨간색이 두 줄로 정확하게 그어진 확실한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고 처음에는 얼떨떨해 하더니 기뻐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임신 계획을 하고는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면 그때 다시 계획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임신이 되어버려서 좋은 감정도 잠시뿐 우울한 기분도 동시에 왔어요. 발목이 안 좋아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임신까지 하게 되니 제 몸을 돌보기도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남편도 요양원을 급하게 알아봐야 했죠. 뱃속에 있는 아이와 저에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면서 함께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이 알아본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정적만 흐르는 집에 홀로 남겨져 있게 되니 기분이 이상했고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신지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었죠. 어머님이 저희와 떨어져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는 요양원이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에서 골치 아플 정도로 난리를 치고 계셨어요. 다른 분들과도 매일같이 싸우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두 손 두 발 들은 상태였어요. 결국 일주일 지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고 남편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른 요양원 알아보든지 할게.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볼 테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줄 수 있지? 괜찮아. 천천히 알아봐도 돼. 5년을 넘게 함께 보냈으니 내가 요양보호사분들보다 어머님 성격을 더 잘 알지. 걱정하지 말고 일이 우선이니까 천천히 알아봐. 별일 없을 거야. 아무래도 요양원 한번 들어갔다 오셔서 그런지 조용해지셨네. 무슨 일 있으면 당장 전화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때 당시 남편이 일이 워낙 바쁜 시기여서 이것저것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도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조건을 수용해 주는 곳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몇 번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부 거부당했고 한동안 집에 있을 때는 조용히 지내며 더 이상 잔소리 없이 계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더 이상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요양원에 있으면 난리를 치시면서 집에 들어오면 반대로 조용하게 지내시니 한동안 지켜봤었는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임신한 기간 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막말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긴장이 많이 풀린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해서 그런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되었고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숨도 많이 가빠오고 날도 추워져서 하루하루 몸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하셨던 어머님께서 남편이 늦게 들어올 거라던 그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씻고 누우려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고
무슨 일인지 살짝 문을 열어보니 집안 전체가 불이 꺼져버려 어머님을 불러봤는데 조용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대충 몸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와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 불을 켜봤지만 차단기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옆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니 어머님이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며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어머님은 저를 보며 소름 돋는 말을 꺼내셨고 그 말에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몸을 돌린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너도 똑같아.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들 훔치려고 몰래 들어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집이 네 집이 된 것만 같아? 요양원에 보낼 때부터 알아봤다. 내 옆에 친구가 네가 나를 내주실 거라고 계속 속삭이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너 우리 아들까지 내쫓고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모두 가져갈 거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어딜 감히 팔을 뿌리치려고 하는 거야? 가만히 안 있어? 시어머니의 무서운 행동에 기겁을 한 저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힘이 너무나 강했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에 제발 정신 차리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점점 격해지는 몸싸움 끝에 힘겹게 어머님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고 저는 문을 박차고 제대로 된 옷도 걸치지 않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산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하필 그날 눈도 많이 온 상태라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극도로 추웠고 말리지 못한 머리는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신발을 신지 못해 바위를 덮고 있던 눈을 치우고 그 위에 올라가 덜덜 떨며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향해 계속해서 쫓아왔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며 뛰었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친 숨을 내쉬면서 몸두성치 않은 몸으로 계속해서 따라오셨어요. 배가 너무 무거워 양손으로 배를 받치고 뛰고 있다 보니 속도는 너무 느렸고 최대한 멀리 돌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앞만 보며 계속해서 뛰었고 멀리 돌아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현관문을 잠그고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급하게 남편에게 통화를 하자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며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전달했고 퇴근 중이던 남편은 오래 걸리지 않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최대한 몸을 보호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제 몸 상태를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다며 어머님이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님은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헛소리로 중얼거리는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난폭하게 돌변하시는 희귀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거였고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말은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들의 대화였습니다. 이불 청소나 대청소 같은 그런 상황은 느닷없이 저녁에 하신 말이었고 단 한 번도 함께 여행 간 적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여행을 갔는데 안 데려간다고 삶은 계란 먹었다고 난리를 치던 모든 상황들은 현실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저녁 시간만 되면 간간히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밖에서 현관문만 열고 들어오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퇴근하는 척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아봤지만 치매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치매는 깜빡하거나 어느 특정한 기억에 머물러 있는 반면 어머님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 속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현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상상 속에 기억했던 그 상황을 저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다른 세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런 중얼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잦았고 저녁이나 낮이나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전처가 남편과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어머님의 돌발 행동이 너무 무섭고 자신에게 충격적인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고 남편이 그때의 상황을 이제서야 솔직하게 꺼냈어요. 이런 상황이 다시 올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해버린 상황이라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고,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수색을 하자 어머님은 산 중턱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정신이 들은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고, 다른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어머님만의 상상 속의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정밀 진단을 다시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의 몸 상태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진단 결과 치매 증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신분열증도 아니었어요. 어떠한 충격적인 요소로 인해 생긴 병인 것 같다며 쉽게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과거를 얘기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버님에 대한 얘기였죠. 남편이 어렸을 적 부모님과 여름에 계곡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급격하게 불어난 계곡물에 휩싸이면서 남편과 어머님을 구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충격 때문에 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에 생긴 질환이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킨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정신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돌봐드렸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와 어머님의 행동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네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냈을 때 나타나는 정신병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진단은 받지 못하고 있네요. 어머님이 정신병원에 계신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가끔 어머님의 상태를 보러 찾아가지만 지금은 저희를 아예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만 보이는 누군가와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가족에 대해 여러분들의 위로의 한마디가 간절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님이 저희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손자 얼굴은 보지 못하셨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좋아질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대하며 이제 사연을 마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